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때문에 수리남 정부가 항의하고 수리남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리남이 9일 공개 이후 14일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수리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리남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던 한국 마약왕 조봉행의 실화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영어 제목인 나르코 세인츠는 마약 범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목사라는 뜻으로 드라마에서는 조봉행이 사기꾼 목사로 나오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라는 설정은 드라마를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피지에서 신도를 인권 유린한 신옥주 교주 사건이라고 합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수리남 정부와 실제 인물 조봉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남 정부는 최근 넷플릭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리남 정부는 드라마 때문에 수리남이 마약을 거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수리남은 오랫동안 마약 운송 국가라는 나쁜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국가가 전혀 아니다. 드라마가 다시 수리남을 나쁜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도 13일 수리남 한인사회 대상 안전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수리남 거주 한인들이 드라마 수리남 때문에 힘들 것으로 짐작된다.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바 각자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수리남은 1975년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후 한국과 수교했지만 현재는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수리남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리남 드라마에서 수리남의 마약 밀매업자인 한인 목사 전요한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조봉행의 행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 못지않게 온갖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조봉행이 이미 출소를 했고 수리남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숨겨놓은 자금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갑부처럼 살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조봉행은 1952년생으로 30대에 선박의 냉동시설 수리기사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약 8년간 수리남에서 살았고 1990년대 초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1994년에 빌라를 건축한다고 투자자들에게 10억 원을 갈취하는 사기로 바로 수리남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차립니다. 이후 조봉행은 어업회사에 싸게 제공하는 면세유를 밀매매하고 중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속여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밀입국시키는 불법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수리남 최대 마약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밀매 조직을 세웁니다. 조봉행은 2009년 7월 23일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경찰과 브라질 연방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2011년 5월 26일 한국으로 압송되고 재판을 통해 징역 10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조봉행은 지난해 출소를 해서 바로 수리남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조봉행의 인맥입니다. 조봉행은 수리남으로 도피한 1994년부터 검거된 2009년까지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면서 수리남의 관료, 군인,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리남에는 조봉행이 손잡은 마약 조직 칼리 카르텔 이외에 수리 카르텔이 있는데 이 조직의 실제 지도자는 데시 바우테르서로 알려졌습니다. 데시 바우테르서는 1980년부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991년까지 수리남을 군부 통치했으며 2010년에는 정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승리하면서 수리남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2020년까지 엄청난 공포 정치와 불법을 자행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데시 바우테르서의 아들 디노 바우테르서는 마약 밀매, 고급 차량 절도 등으로 2005년 8년형을 선고받지만 바로 모범수로 풀려나고 아버지에 의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됩니다. 조봉행은 2009년 체포 직전까지 데시 바우테르서와 깊은 친분을 유지하면서 수리남 정부를 통해 많은 정보를 빼내었고 이를 활용해서 한국인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연이 주연한 2013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전도연이 수리남에 있는 남편 친구 부탁으로 프랑스에 갔다가 마약 운반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실제 조봉행이 한국인들에게 4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제시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데시 바우테르서는 2020년 5월 총선에서 경쟁자 찬 산토시에게 패배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국민민주당의 대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봉행은 10년 징역을 살고 다시 수리남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데시 바우테르서와 같은 과거 범죄자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존뿐 아니라 뿌려놓은 불법 자금 관련 공생 관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수많은 피해를 본 한국인과 마약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징역 10년과 벌금 1억은 정말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죗값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